이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먼저 뽑겠습니다. 25mm만 뽑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파트 2가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 파트 2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아, 화면 돌리는 거. 아, 이 지금 확대 축소는 마우스 휠이고요. 그리고 이동은 마우스 휠로 이렇게 잡아 움직이는 거고요. 이거는 휠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은 요 뷰 큐브라고 하는, 이 우측에 뷰 큐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우측에 뷰 큐브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파트 2예요. 파트 2. 파트 2의 형상을 지금 보면 원점이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있고요. 스케치가 있습니다. 아까 스케치는 지금은 기본이 디폴트는 스케치는 이렇게 다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꺼져 있어요. 이게 요거 눈 표시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리고 본체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눈으로 이렇게 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조립품을 만들었고요. 파트 하나 이렇게 해서 그 구성 요소, 그러니까 폴더와 파일 구조들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스케치를 하고 돌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의 물체라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네모나 동그라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3D 형상이거든요. 지금 만들었던 구성 요소 추가, 그리고 스케치, 돌출, 요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물론 그 형상이 동그란 것과 네모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정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들어가게 돼요. 요거 수정하는 거 한번 볼게요. 요런 단순한 형상에서 조금 복잡한 형태의, 뭐 많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제가 요만큼을 하나 이렇게 또 좀 튀어나오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본체가 하나 있고 스케치가 있는데 스케치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요명을 기준으로요. 스케치를 추가를 할게요. 그럼 스케치가 하나 더 생겼죠. 스케치가 하나 더 생겼는데 제가 여기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요 정도, 요 정도를 가지고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스케치를 가지고 또 돌출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0mm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깎을 수도 있습니다. 깎아 볼게요. 이렇게 깎아서 형상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파트 하나를 했는데 스케치가 2개가 생겼고 본체는 1개가 있어요. 요거는 1개의 본체로 보는 거고요. 스케치는 2개가 있는 겁니다. 요 스케치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스케치가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나중에 계속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스케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요거를 뭘 수정을 해볼까? 아니다. 이거들을 제가 너무 수정하기 좋지 않게끔 해놨는데 어쨌든 여기서 수치를 수정을 하면 수정이 반영된 그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지금 벌써 파트 2는 조금 복잡해졌죠. 스케치가 2개가 생기고 본체가 하나가 생겼어요. 어쨌든 이것과 별개로 제가 이번에 파트 1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트 1을 할 때 이게 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파트 2를 그릴 때는 파트 2를 선택을 하고 그렸죠. 구성 요소가 활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파트 1을 그릴 때는 파트 1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1에 대한 스케치가 파트 2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되게 엽기적인 그런 형태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요거를 계속 강조드린 것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퓨전 360이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걸 그리려면 요걸 선택을 해주고 그려야 되고, 조금 더 단순하게 인터페이스가 돼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파트 2는 이제 있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파트 1에 대한 거를 그려보겠습니다. 파트 1은 스케치를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데요. 요게 만약에 너무 거슬리면 요거 파트 2를 끄셔도 돼요. 여기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시면 되고요. 또 대충 하나 그려서 40에 하고, 요게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그 인벤터 할 때는 사실 조금 요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센터 잡고 하는 것들이. 근데 굳이 센터 안 잡아주셔도, 좀 그 퓨전 360에서는 굳이 센터를 잘 안 잡아주셔도 크게 뭐 나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센터를 이렇게 잡아놨고요. 굳이 그 센터는 굳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돌출을 얘는 조금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짜리를 만들었고요. 아까 파트 2가 숨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요거를 선택하면 요게 투명이 되고요. 요거를 선택하면 요게 투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다 보이게 하려면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요 조립품이 다 보이려면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당연한 거지만 부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하위 구성 요소가 없이 하나의 부품으로만 구성이 된 거를 부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립품이라고 하는 거는 하위 구성 요소가 2개 이상 있는 것을 조립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퓨전에서는 이거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인벤터나 이제 그 솔리드웍스 같은 걸 보면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근데 퓨전 360에서는 굳이 그 구분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립품하고 부품하고 뭐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조립품에서는 실제 스케치가 있으면 좀 어색하거든요. 이게 좀 제작할 때 어색해요. 이 조립품에는 여러 개의 부품들이 조립되는 과정만 있는 게 좋습니다. 스케치 규칙은 대충 그리고 크기를 정한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규칙 2는 스케치를 원하는 만큼 뽑는다. 대충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그리기 위해서 대충 그리고 사이즈를 정해서 구체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치를 원하는 만큼 뽑으면 3D 형상이 나옵니다. 추가 규칙도 아까 했었죠. 이거 또 대충 그리고 또 대충 그리고 크기를 정하고 또 원하는 만큼 뽑는다. 아까 요 원하는 만큼 들어가는 거까지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었습니다. 여기 있는 파트는 이거를 활성화하고 여기서 스케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요번에는 요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돌출을 시켜 볼게요. 이 식을 뽑아 보겠습니다. 되게 좀 이상한 형태가 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봤고요. 파트가 2개가 생겼어요. 파트가 2개가 생겼는데, 다음 진도를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조금 뭐랄까 제작과 관련된 것들인데, 못깎기나 못따기 사실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보통 이제 3D 모델링을 하는 게 뭐랄까 어떤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쁘게 만드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이 못깎기나 못따기는 이제 뾰족하면 다치기 때문에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살짝 깎아내는 거를 못깎기 못따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런 것들. 근데 저는
어쨌든 요것들을 이쁘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쓰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트 2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수정에 여기 못깎기가 있고 못따기가 있어요. 못깎기는 보시면 약간 동그스름하게 만드는 게 못깎기고요. 못따기는 이렇게 칼로 잘라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런 면을 한 3mm 정도 이렇게 못따기를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못깎기로 여기는 여기 조금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계속 하다가 좀 이런 걸로 디자인을 좀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요.